네, 안녕하세요. 2차 전지와 테슬라에 올인하고 있는 일렉건이라고 합니다. LNF하고 에코프로 BM 양극재 소재 업체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NF 같은 경우는 며칠 전에 사실 컨콜을 했었었죠. 거기에서 물론 당연히 저희가 아는 이제 테슬라 효과가 2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출하량들이 확대가 될 것이라는 것들은 제가 수도 없이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조금 애매한 상황이고 거기에서 나왔던 좀 부정적인 것들이 살짝 나왔는데 아직 리튬 재고가 1분기 때 더 재고 평가 손실로 물론 1분기, 2분기 때는 1분기 때는 적자인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었고 2분기 때도 흑자 전원 하나 마나 뭐 이런 정도의 수준 정도까지 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만 리튬 재고가 저는 이제 가동률을 제가 이전 영상에 말씀을 드렸지만 가동률이 20, 30%밖에 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그런 부분은 적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리튬 같은 경우 빅바스로 4분기 때에 다 떨어냈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또 아직도 500억 정도 남아 있다라고 해요. 그런 것들이 사실 시장에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특히 MSCI 이슈도 이런 단기 수급 이슈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이 가동률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부분, 두 번째로는 리튬 재고가 아직 완벽하게 끝나지 않은 부분, 그런 것들 때문에 세 번째로는 MSCI 이슈 이런 것들 때문에 LNF 주가가 사실 올라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의 김철중 위원이 사실 조금 신뢰도가 높은 분이라서 이거를 좀 인용을 해보면 좀 한번 이건 좀 디테일하게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3월부터 유의미한 출하량 증가를 예상한다. LG엔솔 테슬라향 2170 업그레이드 출하 시작한다. 그리고 북미 OEM 테슬라한테 직납향으로 나간다. 그 다음에 LG 테슬라향 롤오버가 나간다. 그 다음에 일본 고객사 북미 468강향 파나소닉이죠. 거기에다 여기 처음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사실 영상으로도 찍었었는데 처음으로 들어갔습니다. 애널리스트가 처음 언급한 데가 여기인 것 같아요. 당연히 저도 여기 수도 없이 지금 2, 3년 동안 이 소재 테스트 납품을 계속해서 이제 결실을 맺을 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 오창에서도 4680이 이제 3월 말부터 나가고 그런 것들에 맞춰서 사실 테슬라 입장에서는 양쪽에 다 주문했을 텐데 일본 고객사 4680에도 분명히 들어갔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수주의 시기가 얼마 안 남았다라고 객관적인 것보다 객관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컨콜에서 가장 사실 히트였던 부분은 그나마 배터리 셀 사양, LFP 등 현재 진행 중인 중장기 수주 활동이 2분기 내에 할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단기 주가 변동성 차원에서 MSCI 지수 편출 여부는 확인이 필요할 것이다. 아직 100%라는 건 아닌 거죠. 사실 처음에 80%라는 이야기도 레포트에 많이 나왔다가 최근에는 조금 많이 논외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실한 건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수급 이슈 확인 후에 그때가 또 마치 또 2월 말 본격적인 출하량들이 증가할 때예요. 그래서 조금 더 보고서 확실하게 매수하자 이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다시 또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2분기 때는 분기 BEP 수준까지 수익성 회복 전망한다. 2025년도 2쿼터의 출하량이 2월 말부터라고 컨콜에서도 계속 이야기했었죠. IR팀에서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분기 대비 50% 증가하여 BEP 수준의 영업이익이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네, 얘네들은 많은 다른 리포트를 보면 2분기 때도 마이너스 10억, 30억 이 정도의 적자는 볼 것이라고 예상하는 그 언론사들 이 애널리스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 이 출하량이 어떻게 변동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는데 제가 봤을 때도 회사 내에서도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만 본격 그렇게 크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도 많이 양치기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이번에 사실 또 리튬 부분도 또 지금 또 약간 애매하게 이야기해서 굉장히 그 부분은 기분이 나쁘기도 합니다. 그리고 월 출하량 기준 출하 실점이 3월인 점을 감안하면 2월 말부터 이것도 알고 있었던 얘기죠. 그래서 2년간 지속되었던 테슬라 판매량 부진 작년에
부진했었죠. 이 테슬라가 처음으로 역신장을 했었죠. 거기다가 유럽이 얘네들이 주로 납품하고 있는 유럽이 완전히 또 2, 30%씩 역신장 되고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부진을 했었고 테슬라 내 LFP 비중이 엔트리 모델이 확대가 판매가 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3원계의 장점을 발휘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NCME 내 점유율 하락 다른 애들에 대비해서 이런 것들이 하락에 따라서 삼성고가 오히려 이것들이 다 반대로 테슬라 판매량이 올라갈 것이고 테슬라 내에서 이 삼원계의 비중이 올라갈 것이고 이 NCMA 내 점유율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잖아요. 출하량. 그것들이 2월 말부터 올라갈 것이다. 그것은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굉장히 좋은 거고. 지금 또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가동률이 굉장히 낮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들을 극복할 게 수주입니다. 수주. 지금 LG엔솔은 대부분 월 납품으로 하고 있긴 하고 있지만 얘네는 그래도 나가는 것도 꽤 많아요. 다 아시는 것처럼 LG엔솔 그다음에 직납 요 부분은 1번, 2번은 좀 애매한 부분입니다. 2번이 특히 1번은 무조건 확실하고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이 배터리 업황이 사실 굉장히 좋지가 않기 때문에 유럽의 EV 판매량이 좋게 나와도 지금 움직이지 않은 이런 주가에서 사실 센티먼트로 오히려 제가 숫자로 출하량으로 확실히 그거는 100% 오르는 것은 확실하죠. 출하량이 오르면 주가도 반응할 것이다라는 것은 그 첫 번째. 두 번째로 센티먼트가 굉장히 지금 하향 다운화돼 있는데 고 PR을 받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가동률도 지금 완전히 완전 최악인 상황에서 그 센티먼트를 상향시켜 줄게. 이 일본 고객사 파나소닉향 4680 NCME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내 고객사향 LFP 양극재 이 부분 요거는 좀 걸릴 것 같습니다만 26년도 말에 양산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부분도 뭐 2분기 때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더 중요하고 크다. 제가 완전 미국을 지배하고 있는 파나소닉 밸류체인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3번, 4번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샘플 테스트 진행 중이다라고 여기 3번 같은 경우는 NF에서도 컨콜에서도 언급은 안 했지만 여기서도 처음으로 리포트에 들어갔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6년도부터 매출 다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기수주된 SK, 현대향 공급 시장, LFP 매출 시작. 그래서 단일 제품 고객 포트폴리오에 대한 테슬라 이야기죠. 리스크도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좀 더 보게 되면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2025년도 2쿼터에 10억 정도 그래서 뭐 BEP 맞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는 드디어 흑자로 될 것이라고 하고 26년도에 확 펌핑해서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는 의견입니다. 이게 뭐랄까요? 지금 노후어 위원도 이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노후어 위원도 이 얘네들의 뭐랄까요? 지금 손익 흐름이 좋지 않다라고 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얘네들이 또 월가 많은 이야기들 있잖아요. 5천억 적지 않았는데 다 어디냐? 근데 돈이 막 영업이익은 또 현금 흐름은 또 2천억 있다라고 해요. 그 다 어디냐라고 하면 재고 자산을 또 줄이는 거예요. 지금 원래 막 재고 자산을 이 작은 기업이 1조 5천억씩 갖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사실 여기에 피눈물을 굉장히 많이 흘렸는데 지금 이것들을 어쨌든 이것들이 이 비싸게 산 것들을 굉장히 낮게 파는 것들은 당연히 엄청나게 큰 손실이죠. 그래서 리튬이 거의 반토막, 3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 나면서 그 손실을 거의 몇 천억씩, 3, 4천억씩은 그 부분에 5천억 손실 중에 리튬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가동률 하락도 있지만 그렇지만 재고 자산을 굉장히 낮게 가져가고 있죠. 그런 부분은 굉장히 이 부분을 낮게 가져가는 거는 그 현금적으로 미리 매입해 놓은 양이 줄었다는 이야기니까 당연히 현금이 남겠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면 조삼모사이기도 합니다. 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사실 리튬의 투기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까지도 들려오는 게 굉장히 사실 1년 동안 알고서 참아왔었는데 그것들이 사실 우리 그 회사의 직원 아니면 알 수가 없는 정보잖아요. 니네가 리튬이 얼마나 있는지 탄산 리튬이 아직도 남았다는 건데 얼마나 있는지 그것들이 사실 너무나 고통스럽게 해 왔었는데 알지도 제가 그 부분은 알죠. 이 기술력은 다 알고 뭐 어떻게 납품할지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들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예측하기 힘든데 그런 부분들에서 LNF가 좀 명확하게 소통을 못 해주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뭐 두고두고 아쉽긴 합니다. 뭐 어쨌든 그것들이 조금 더 뭐 1분기, 2분기까지 뭐 더 이상 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게 워낙 많이 줄여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털고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이 캐펙스의 비교의 영상을 많이 올렸죠. 그래서 이 이영욱 한화증권의 이영욱 연구원도 너무나 좋긴 좋은데 이 가동률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1분기, 2분기 특히 2분기, 3분기는 LNF가 3, 4, 4, 4, 5, 4 중에 제일 좋습니다. 그런 것들이 테슬라 모델 Y에 나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긴 있는데 전체적인 업황과 같이 함께 가동률이 다 올라주고 PR도 같이 다 높게 받는 그런 상황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다른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뭐 이런 것도 많이 읽고 뭐 여러 가지 LNF 리포트도 한 10개씩 막 다 나왔었죠. 뭐 수혜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뭐 네, 약점이 아닌 강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혹시 또 시간이 되면 또 많은 분들이 요청드리면 또 주시면 한번 또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LNF만의 이야기는 아니고 다른 것들도 다 사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항상 그 경쟁사라고 보시지 마시고 같이 보시고 가동률이 결국은 같이 움직이는 거고 하는 것들을 좀 참조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